쓸모없는 년, 구박을 줘도 못 알아듣느냐?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들꽃 마을에 매정한 꾸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강씨는 며느리 소월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죠. 소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삶, 그리고 그녀를 올가맨 운명의 실타래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소월은 이 지독한 구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들꽃 마을은 그 이름처럼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시어머니 강씨와 그 아들 정호, 그리고 며느리 소월이 살고 있었죠. 강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씀씀이는 그 재산만큼이나 인색했죠. 특히 며느리 소월에게는 매일같이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어디 쓸데없는 집안에서 시집와서 거만하기는. 강씨는 소월을 만날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소월은 원래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의 중매로 정호와 혼례를 올렸지요. 정호는 마음이 착하고 온순한 청년이었습니다. 소월을 아끼고 위했지만 어머니 강씨 앞에서는 늘 작아졌어요. 소월은 그런 정호에게 미안함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소월은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끼니를 준비하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죠. 하지만 강씨의 입에서는 칭찬 대신 늘 불평만 쏟아졌어요. 게으른 년, 밥상에 김치만 올리느냐? 바느질 솜씨는 또 왜 이리 형편없느냐? 소월은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강씨의 구박은 끝이 없었어요. 마치 소월의 존재 자체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월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이 참 많아. 복도 지지리도 없지. 소월은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한 가지 숨겨진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단을 짜는 솜씨였죠. 어머니에게서 배운 비단 직조 기술은 남달랐습니다. 얇은 실로도 그림 같은 문양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월은 그 솜씨를 강씨에게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이 재주마저 구박의 빌미가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강씨를 찾아왔습니다. 강시댁, 내년에 열릴 큰 고을 잔치에 비단 공모전이 있다 들었소. 이장은 강씨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알고 있었죠. 꽤 큰 상금이 걸렸다 하더이다. 강시댁 며느리 솜씨가 좋다던데. 강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쓸모없는 것이 바느질은 좀 하기는 하지요. 강씨는 비웃는 듯 대답했어요. 이장이 돌아간 후 강씨는 소월을 불렀습니다. 야, 내년 바느질 솜씨가 제법이라며? 강씨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월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바느질은 조금 할 줄 압니다. 강씨는 소월의 비단 솜씨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죠. 내년에 고을잔치에서 비단 공모전이 열린단다. 네가 비단을 짜서 내놓거라. 상금은 당연히 내 몫이지만. 강씨는 이미 상금을 손에 쥔 듯 기뻐했습니다. 소월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의 탐욕이 두려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구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제가 열심히 짜보겠습니다. 강씨는 소월의 대답에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음흉한 기운이 서려 있었죠. 소월은 자신의 재주가 시어머니의 탐욕에 이용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소월의 작은 한숨은 고요한 들꽃 마을 밤하늘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일은 소월의 고된 삶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의 시작이 될까요? 그날 이후 강씨의 구박은 잠시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소월의 어깨에는 더 큰 짐이 지워졌죠. 강씨는 매일같이 소월에게 비단을 짜라 재촉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짜거라.
내년 솜씨가 형편없으면 내 망신은 어찌 될 셈이냐? 소월은 밤낮 없이 비단 틀 앞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가는 실들이 소월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무늬로 변해갔죠. 마을 사람들은 소월이 밤늦도록 불을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씨댁 며느리 고생이 참 많지. 저렇게 혹사시키니 몸이 남아나겠어? 여론은 소월을 동정했지만 누구도 강씨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죠. 강씨는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소월의 남편 정호는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아, 괜찮으냐?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정호는 소월의 지친 얼굴을 쓰다듬었죠. 소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하지만 소월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주가 자신을 더 옥죄는 칼날이 되는 듯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강 씨의 음흉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씨는 이웃 마을의 부잣집 마님, 김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김마님은 고을에서 가장 큰 비단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김마님, 내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강 씨는 김마님에게 은밀히 비단 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마님은 견본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런 솜씨는 난생 처음 보는군요. 비단은 얇고 부드러웠으며 은은한 광택이 흘렀습니다. 마치 하늘의 은하수를 수놓은 듯 아름다웠죠. 이것은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어디서 배운 것이오? 김마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씨는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며느리가 재주가 좀 있지요. 강 씨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모전에 내놓기 전이지만 먼저 김마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김마님은 강 씨의 말을 믿었어요. 이런 비단이라면 분명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강 씨 댁 이 비단을 내게 팔 생각은 없으시오? 김마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팔 수 있지요. 김마님께서 원하신다면요. 두 사람은 은밀하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소월에게 공모전 비단을 짜는 척하면서 김마님에게 팔 비단도 함께 짜라고 시켰죠. 소월은 영문도 모른 채 밤낮 없이 비단을 짜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마르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정호는 아내가 걱정되어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소월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잠시 쉬게 해주세요. 강 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년이 쓸모없는 짓을 해서 남편까지 애원하게 만드느냐? 계집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구나. 강 씨의 꾸짖음에 정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소월은 남편에게 미안함만 더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까지 꾸중을 듣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강 씨는 소월이 짠 비단을 김마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강 씨는 소월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주지 않았죠. 이것은 내가 시집어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다. 네가 돈을 받아 무엇에 쓰겠느냐? 강 씨의 논리는 언제나 기이했습니다. 소월은 억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노력과 재주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몫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는 그런 아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월아. 내가 너무 무능해서. 소월은 남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정호의 품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강 씨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김마님에게 팔 비단의 양을 점점 늘려갔죠. 소월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히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마님이 강 씨를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강 씨 댁 큰일 났습니다. 김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비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며느리가 짠 비단은 최고급인데 비단에 실밥이 터지고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김마님은 비단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강 씨는 비단을 확인하고 기겁했습니다. 정말로 비단 여기저기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색깔도 얼룩덜룩하게 변해 있었죠. 충격적으로 김마님은 강 씨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최고급 비단이란 말이오? 당장 내 돈을 돌려주시오.
김마님은 비단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소월이 짠 비단은 언제나 완벽했으니까요. 강 씨는 비단을 들고 소월에게 달려갔습니다. 내년 비단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강 씨는 비단을 소월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비단을 팔아 내게 망신을 주느냐? 소월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짠 비단은 이렇지 않습니다. 소월은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년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으니. 강 씨는 소월에게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소월은 비단 틀 옆에 쓰러졌습니다. 등에서는 뜨거운 고통이 밀려왔죠. 정우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우는 소월을 감싸 안았습니다. 강 씨는 아들마저 자신을 말리자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년이 정우까지 망치는구나, 못된 계집. 그때 소월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짠 비단을 잘못 보관하신 것은 아니옵니까? 소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씨는 소월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비단을 어찌 보관하는지 모를 줄 아느냐? 습기가 많거나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비단이 상합니다. 소월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소월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강 씨는 소월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말은 김마님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김마님은 비단을 잘 보관하지 못했거든요. 습기 찬 창고에 비단을 쌓아두었으니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강 씨가 소월에게 비단을 빨리 짜라고 재촉하며 비단 염색에 사용하던 귀한 염료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소월은 강 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염료가 희석되면 비단의 견고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김마님은 비단 가게의 명성이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강 씨 댁, 이 비단을 어찌해야 하오? 김마님은 강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강 씨는 김마님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강 씨의 큰 손실을 의미했죠. 강 씨는 소월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다시 비단을 짜야 한다. 전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짜거라. 소월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단을 짤 기력이 없었죠. 어머님,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소월은 처음으로 강 씨에게 반항했습니다. 강 씨는 소월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시어미에게 대들다니. 강 씨는 소월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세상에 소월의 머리채가 뽑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죠. 그때 정우가 달려와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월이를 내버려 두세요. 정우는 강 씨를 밀쳐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행동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이놈, 어미에게 감히 손을 대다니. 강 씨는 정우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우는 소월의 손을 잡고 음막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소월아, 괜찮으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정우는 소월을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소월은 정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까지 힘들게 하는군요. 아니다, 소월아. 내가 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정우는 소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월과 정우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도망쳤대. 불효막심한 년, 당장 내쫓아야 해. 마을의 여론은 소월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월을 험담했죠. 그녀는 악독하고 게으른 년이다. 내 아들까지 홀려 어미에게 대들게 만들었다. 강 씨의 거짓말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강 씨는 소월을 향한 구박을 더욱 심하게 했습니다. 소월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변함없이 소월의 곁을 지켰습니다. 소월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정우의 한결같은 마음이 소월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소월은 정우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실
들꽃마을 토박이가 아닙니다. 소월의 이야기에 정호는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한양의 명문 가문 은화서당의 마지막 후예입니다. 정호는 은화서당이라는 이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사라진 전설적인 비단 직조 기술을 가진 가문이었으니까요. 저희 가문은 은하수 직조법이라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크가 아니라 일반 면사로도 최고급 비단 같은 질감을 내는 기술이지요. 소월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기술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강씨 어머님께 짠 비단은 그 기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소월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월이 그토록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술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소월은 말을 이었습니다. 정해진 온도와 습도, 그리고 특수한 약초 염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비단을 빨리 짜라고 재촉하며 염료를 희석하라고 시켰습니다. 소월의 말에 정호는 강씨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탐욕 때문이었던 겁니다. 정호는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월아, 내가 그토록 힘들었구나. 내가 미안하다. 그는 아내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자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소월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고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마당에는 온갖 화려한 비단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김마님은 자신의 비단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월이 짠 비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놀랍게도 강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비단을 출품했습니다. 강씨가 출품한 비단은 소월이 전에 짰던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비단이었죠. 강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짠 비단이다. 마을 사람들은 강씨의 비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강씨 댁은 다르구나. 비단 솜씨가 대단해. 강씨는 사람들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호가 소월의 손을 잡고 잔치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정호의 손에는 새로운 비단이 들려 있었죠. 소월은 당당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는 비단을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단은 제 아내 소월이가 짠 비단입니다. 정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씨댁 며느리가 비단을 또 짰다고? 저 부르막심한 년이 감히 잔치에 나오다니. 강씨는 정호와 소월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네 이놈, 당장 끌어내라. 강씨는 정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 소월은 은화서당의 마지막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 비단은 은하수 직조법으로 짠 것입니다. 정호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은하서당은 전설 속의 가문이었으니까요. 강씨는 정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서당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다. 정호는 강씨가 출품한 비단을 가리켰습니다. 저 비단은 제 아내가 짠 비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단은 어머님께서 염료를 희석하여 짜라고 강요하신 것이지요. 정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강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네 이놈, 무슨 망언을 하는 것이냐. 강씨는 정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월이가 어젯밤 밤새워 다시 짠 비단입니다. 정호는 자신이 가져온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비단은 강씨의 것보다 훨씬 얇고 부드러웠습니다. 은은한 광택과 섬세한 문양이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씨의 비단과 정호의 비단을 비교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정호의 비단이 훨씬 뛰어났어요. 어머, 정말 다르네. 강씨댁 비단은 뭔가 거친 느낌인데 이건 정말 부드러워. 사람들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마님도 정호의 비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하수 직조법이로군요. 김마님은 지난번 비단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강씨의 탐욕 때문이었던 겁니다. 강씨댁 지난번 비단 건은 사실 김마님은 강씨의 거짓말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 씨가 김마님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탐욕과 거짓말에 분노했습니다. 강 씨 댁이 거짓말을 했다니, 며느리를 착취하고 속여서 돈을 벌려고 했어. 여론은 강 씨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강 씨는 사람들의 비난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소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를 구박하고 제 재주를 이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시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월의 말에 강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강 씨는 자신의 탐욕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정호는 소월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 소월은 들꽃마을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꽃마을의 비단을 책임질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정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공모전 결과는 정호가 내놓은 소월의 비단이 압도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상금은 소월의 이름으로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 강 씨의 횡포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마님은 강 씨와의 거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강 씨의 비단 상점은 큰 타격을 입었죠. 마을 사람들은 강 씨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강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놀랍게도 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월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소월아, 내가 내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강 씨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소월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월의 따뜻한 말에 강 씨는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소월에게는 더 이상 구박하지 않았죠. 오히려 며느리의 재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을의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월 며느리 정말 대단하지? 그 지독한 강씨 댁을 사람 만들었으니 말이야. 소월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단 솜씨는 더욱 명성을 얻었습니다. 들꽃마을의 비단은 고을 전체에서 가장 최고급으로 인정받았죠. 소월은 은하수 직조방이라는 작은 작업실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안악들에게 비단 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안악들이 소월에게 비단을 배웠고 들꽃마을은 비단 생산지로 유명해졌어요. 정호는 아내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순종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의젓한 가장이 되었죠. 강 씨는 소월이 짜는 비단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니. 강 씨는 소월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몇 년 후 들꽃마을은 비단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월의 비단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명성을 떨쳤죠. 하지만 소월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소월은 자신의 재주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비단 마님이 되었죠. 소월과 정호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